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리라는 단어를 오프닝에 써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계를 딛고 올라가면서 그 단계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좀 알아간다든가 이런 인간은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간은 내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내 경력이라든가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갑니다. 왜?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 때가 있다. 그런 단계를 성실히 잘 살다 보면 때가 올 거고 그 때는 준비한 사람만 맞이하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상승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대한민국 주식시장 쪽팔리게 이게 뭐야?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겨누어야지 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다 지금 놓치고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변동성, 그 점프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가 있었고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전문가들이 특히 시사방송하는 전문가들이 윤석열 때문에 코스피가 2000이 깨질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 깨지 못한다. 왜? 코스피 2000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오고 만들어지고 2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다시 넘어갔다 무너졌다가 넘어갔다가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땀 눈물 자금이 들어간 아주 시멘트처럼 화강암처럼 단단해진 지수기 때문에 윤석열 따위가 그 코스피를 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3000포인트 때는요. 코로나 때문에 1400포인트 때까지 갔다가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포인트 때가 결코 단단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3000포인트가 깨지고 다시 2000포인트 때까지 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3000포인트 때까지 올라와서 좀 단단하게 다지고 갔어야 되는데 3000포인트를 지금 점프를 하고 4000포인트까지 오다 보니까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코스피는 음봉이 나야 돼요. 날 겁니다. 지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월 달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식이 잘 안 보일 때는 코스피 일봉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사실 코스피 일봉은 잘 안 봅니다.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을 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코스피 월봉을 쫙 한번 펼쳐놔 보세요. 저렇게 급격한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5000포인트를 바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이번 달 음봉할 겁니다. 12월 달도 음봉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순리대로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11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11월의 마지막 주 증시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8, S&P 500이 0.98, 나스닥이 0.88% 반등했습니다. 제가 반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연준 위원회 인사 발언 때문에 반등 마감했다. 자, 주식시장이 믿을 곳은 이젠 금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빅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고, 그 엔비디아가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내놓을 거며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얘기할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실적과 좋은 전망을 내놓을 거라는, 그리고 내놓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물량을 내려놨고 엔비디아의 아주 예쁜 실적은 반나절 만에 다 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뉴욕 증시는 AI 거품 논란 때문에 11월 20일 목요일 날 증시가 하락했어요. 자, 이제 뉴욕 증시가 기댈 때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하 쉽지 않아. 거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적절하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고, 10월달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었어라고 막 허벅지를 치면서 후회하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뉴욕 증시가 얼굴을 싹 바꾸고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연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고 막 좋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죠. 모는 종이에 점을 찍어 나가면서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를 막 가지만 외인들은 계속 팔아 제꼈고요. AI 더 갈 거야 라고 난리를 쳤지만 미쓰리는 무슨 소리예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종료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질을 보다 보니까 코스피가 3% 급락을 하던 급등을 하던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수치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여러분, 수학이 아니라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요. 문과 중에도 심리학입니다. 왜? 라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얘기하죠. 돈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금리 인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 10월 달에 54.8이었는데 11월 달에 55.0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자, 11월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10월 달에 52.5였는데 11월 달에 51.5로 하락했다. 자, 기준선 50 이상에 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문제는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월 달에 53.6이었는데 11월 달에 51.0으로 하락. 자, 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기준이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 즉 심리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생선토막처럼 반토막이 났어요. 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왜 11월 21일 금요일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희망 고문을 하게 됐을까?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행동으로 다소 더뎌지긴 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수준이 완만하게 긴축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막 들게끔 만들었느냐?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개시장 운영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개 시장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은 다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혼자 인하하겠다고 하느냐? 이게 과연 혼자 저지른 거겠느냐? 아니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토킹 어바웃을 했겠느냐? 후자라고 본 거죠. 그런데 10월 달에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동안 수많은 발언을 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까?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갑자기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다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집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혼자 떠든 거는 아닐 거야. 저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인은 바로 공개되지 않는 경제 지표, 특히 물가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2.9였습니다. 그런데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얼마였습니까? 3.0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상치가 3.1이었는데 3.0이니까 예상보다 둔화됐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야 라고 증시를 띄웠어요. 그런데 모는 종이에 점을 찍어 놓는 걸 보면 8월 달보다 9월 달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건 확실하고요. 더 나아가서 8월 달 대비 9월 달만 상승한 게 아니라 거의 올해 중반기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은요. 다시 대가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기에 셧다운 때문에 우리는 현재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준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할 거라는 거를 느끼면서 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짓을 안 하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그동안 어디 비춰졌습니까? AI에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분기 어닝 시즌 끝나갔잖아요. 뭐 3분기 어닝 시즌 되게 특징적인 거 있습니까? 없었어요. 막 되게 좋았던 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를 지지하는 이번 랠리를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AI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래 주식은 경제지 하고 경제 지표를 보자니 경제가 개판이야. 금리를 인하해?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더니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올라가. 지금 굉장히 미국은 난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의지할 때가 AI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구동에 사용되는 GPU H200을 중국 수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들썩들썩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AI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저거 거품인 것 같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건요. 독에 물을 푼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그다음에 뉴욕 증시를 볼 텐데요. 국내 증시는 AI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자, 조정시 매수해라. 단 추가 변동성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2011년도에 차화정 타령인 거예요. 차화정이 고점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더 갈 거래요. 조정시 매수해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누굽니까? 애널들입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할 거라고 얘기했죠. 자, 11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3,858포인트까지 밀렸고요. 151포인트 하락, 퍼센테이지로는 3.79% 하락했습니다. 83조까지 늘어났었던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20일 기준으로 78조 2,12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800에서 4,200까지 보고 있고요. 자, 4,200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4,200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에너지가 부족해요. 주식은요, 중력의 법칙을 이겨야 돼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내 정책이고 하락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AI 버블 우려인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봤을 때 하락 요인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더 큰 상태입니다. 자, 증권사 의견으로는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금리 인하는 후퇴됐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경기 지표의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툭 하면 이건 불확실성이 해소됐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금리 인하 후퇴된 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자, NH투자증권은 단기적 조정 구간이 거칠 수 있으나 AI 산업성장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해라. 자, 키움증권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 50% 하회고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 인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그 전에 뭘 인정해야 돼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왔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요. 11월 달은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요. 12월 달 금리 만약에 뭐 경기지표 안 좋았으니까 25bp 인하하고 뭐 하잖아요. 연말 내년 초에 더 박살납니다. 순리예요, 여러분. 소화시킬 건 소화시켜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자, 대신증권은 한국은행의 성장 기반 매파적 기조가 원화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수급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환율보다 외국인 수급에서 보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대충 기관이 손절하고 이제 개인들 물량 좀 털려나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때 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안 들어올 거예요. 돌아도 단타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번 달 코스피 음봉 날 거고요. 12월 달도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짧은 거래 기간 속에 극심한 변동성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 24일 월요일 11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25일 화요일 날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 4주 평균 지표가 발표가 되고 9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9월 달 소매 판매, 9월 달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11월 달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와 10월 달 잠정주택 판매, 11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11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자, 요 꼬라지를 보아하면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일단 고용지표 부진하죠. 그다음에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요거 최근 흐름 보면 개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댈러스 연방은행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뭐 높겠습니까?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막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다고 막 하겠죠? 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막 그런 얘기 했어. 더 환장하게 있는 거는요.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10월달 고용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요 발표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뭐가 불확실하느냐? 10월달 셧다운 때문에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어서 요게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겠고 설사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데이터가 괜찮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욕 증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지금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한번 의심병에 걸려봅니다. 왜냐하면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8월달보다 높았어요.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9월달보다 높다면
금리 인하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신 9월달 관련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거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리치몬드, 댈러스 이런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올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아름답게 금리 인하 가능성만 올려놓겠느냐? 아니면 AI 버블론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고 경제지표가 후져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걱정돼.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소비가 좀 덜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분위기는 연말 소비 시즌까지 몰려고 분위기는 잡고 있어요. 자, 27일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대신 미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 날은 뉴욕 증시 조기 폐장 1시에 증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는 거의 수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엔비디아와 똑같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매출이 기대가 되고 어쩌고 사실 예전보다 분위기 좀 덜해요. 그래도 뉴욕 증시가 지금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미루고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 경제지표 안 좋으니까 금리나 커질 거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소비 심리가 뭐 커져서 어쩌다라고 하죠? 그 뉴스에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많이 걱정되실 텐데 자, 오늘 제가 주제가 순리였죠. 소화될 거는 소화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까라고 하는데 뭐 11월이 될지 11월은 아니겠죠. 그러나 뭐 12월 달 혹은 내년도 뭐 초까지 보면 3,500 이하로는 한번 밀릴 거예요. 예.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뭐 더 이하로 밀릴지는 어떤 이슈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은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뉴욕 증시를 떠받치는 재료가 없습니다. AI 버블론이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선 50bp 정도 해야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은 인하해야 된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만큼도 못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여러분 갑자기 50bp 인하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 하락하고 막 그랬음에도 50bp 금리 인하 화끈하게 해주니까 연말에 대선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로. 그런데 지금은 25bp 금리 인하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금리 인하를 또 하려고 하니까 소비자 물가지표도 걸립니다. AI 버블론도 지금 노골적으로 증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갈 거다, 뭐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5,000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엔 소박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안에만 5,000원 간다. 5,000 간다. 갈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갑자기 3,200 보니까 다들 눈들이 돌아가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1월 25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일단 시작을 하겠죠. 반대매매 물량 좀 받아내고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니까 아마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3,900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3,800이 깨지면 다시 3,800을 만들려고 아둥바둥 하든지 하는 기관들의 몸짓이 두드러질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세한 또 움직임 같은 거는 제가 체크해서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릴게요. 11월 마지막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오늘 약간 방송을 빨리 했습니다. 이틀치를 하느라고. 예,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